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마지막 영상이냐면,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바로 다음날에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그 다음날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참 타이밍이 참 공교롭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악플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사망자 발생한 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악플을 받아가면서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야 되나 하는 약간 좀 현타 같은 게 와가지고, 사렙타 테라피틱스 영상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영상 올렸다가 또 네 번째 사망자, 다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할까봐 저도 겁나서 오늘 영상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렙타 테라피틱스는 어쨌든 제가 관리하는 밀착 종목 중에 한 종목이어서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만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지난 주말에 이 사망자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 개인적인 의견도 첨부해 드리기도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리고, 사렙타 영상은 이번 영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걸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매수했는데 지옥행이었네. 자, 먼저 이 영상을 보고 매수했는데 지옥행이었네 라고 댓글 남기신 분, 제 영상의 어떤 부분을 보고 매수를 결정하셨다는지, 저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부 목적이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더군다나 이 영상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500명 감원하고 구조조정하고 R&D 비용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그날 급등한 게 왜 급등했는지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의 반응을 한번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그 기사의 내용을 해석해 드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영상의 결론은, 구조조정 소식, R&D 비용 축소 소식은 원래는 째로 분류되는 뉴스란 말이에요. 뭐 대부분의 그 R&D 비용 축소한다라고 하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렙타는 왜 급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우리 시장 또는 투자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에 좀 더 사렙타 테라피틱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에 집중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이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영상 안 올리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 안 했을 듯. 자, 같은 내용입니다. 이 영상 안 올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 안 했을 듯 이라는 댓글이 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안 올릴게요. 이 영상은 사렙타 영상은 안 올릴 거고, 현금 비중 늘리셨다는 말씀 듣고, 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썸네일만 보고 샀는데 그저께 사자마자 유유. 자,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썸네일만 보고 샀다. 이거는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왜 썸네일만 보고 사세요? 제가 영상 내용 길지도 않습니다. 15분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썸네일만 보고 힘들게 벌어서 피 같은 돈을, 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형님 이건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님 이건 사과한다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안 올릴게요. 앞으로 사렙타 영상 안 올리겠습니다. 영상 타이밍이 늘 공교롭네요. 자, 영상 타이밍이 늘 공교롭네요. 정말 공교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올리자마자 사망자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레전드급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보유 중이라면 대응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댓글 보면은 영상 올릴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는 제가 이쪽 스터디 클럽에 자세하게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스터디 클럽에 올려드리냐면, 저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팔 때는 항상 그때그때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렙타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여기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무지성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굳이 제가 이런 거를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후기꾼들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만 제 채널을 구독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발전하길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스터디 클럽에 올려드린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됐는데, 단순히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된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형광펜 표시해드린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강제적인 조항은 아닌데, FDA가 사렙타 테라피틱스에게 이 엘리비디스라는 유전자 치료제를
자발적, 그러니까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자발적으로 일단 중단하면 어떠냐라고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닌가 봐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나온 기사니까 FDA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고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중단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금지시키겠다는 거 아니고 일단은 사렙타 니네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좀 중단하는 게 어때? 라고 요청할 예정이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행 환자가 아니라 비보행 환자에 대해서 이 엘리디스 이 출하를 이미 중단했죠. 이미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렙타 테라피틱스의 매출과 순이익, 이 EPS 컨센서스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2025년 매출 성장률이 35%. 그 전에도 잠깐 보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나오고 컨센서스가 대폭 줄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망자 계속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에는 제가 볼 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세 번째 이후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변수는 FDA에서 좀 뭔가 강제적으로 일단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출하 중지시키라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더 좀 심각한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일반 승인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승인입니다. 그리고 비보행 환자들에게 가속 승인 받은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이 가속 승인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망자 발생 이슈로 일반 승인된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세 번째 사망자 발생 사실을 이틀 뒤에 공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적어도 한 2명 정도 애널리스트가 다른 사망 사례가 있었는지 또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망자 발표가 좀 늦게 발표하니까 좀 이제 못 믿겠는 거죠. 너네 또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현재까지 3건 외에는 본인들이 인지한 사망 사례가 없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크게 리스크 4개 정리해 드렸었고,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 의견은 일단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 상태와 무관하게 전면 공급 중단,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장 실망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망자 발표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감이 무너지면 그 인간관계가 끝나잖아요. 투자하는 회사와의 어떤 그런 신뢰도도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실망스럽게 받아들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잖아요.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뭐 미래 성장 기대감 이런 거 자체가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프라이스 북 레이시오 PBR 관점에서 생각해 봤는데, 자, 사렙타의 시가총액이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폭락한 기준으로 1.38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13억 8,30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가장 최근 이 재무제표에서 순 자산을 보면 11만 4,200만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사렙타의 이 PBR이 1.21배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청산 가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PBR을. 이게 청산 가치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이제 망했어요. 어떤 회사가. 그래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청산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이 PBR이 1이라는 개념은 모든 자산을 청산해서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을 때 투자금을 그대로 회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PBR이 1이라는 의미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반대로 지금 현재 이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사렙타 테라피틱스의 이 PBR이 1 정도가 되는 지점에 주가는 얼마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11.57불까지 하락하면 PBR이 1 정도가 돼요. 근데 어쨌든 사렙타 테라피틱스는 지금까지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1이 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자, 이 PBR을 제가 10년으로 기간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BR이 뭐 비쌌을 때도 있었고 뭐 저렴했을 때도 있었는데, 가장 저렴했을 때가 뭐 한 2 정도, 과거를 보시면 2.91, 가장 저렴했을 때가 2.71. 지금 가장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여기는 금요일 주가까지 하락한 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89 나오는데, 지금 제가
스터디 클럽에 올려드린 1.21이 금요일 하락까지 반영한 PBR입니다. 그래서 1.21이면 10년 내 최저점이고, 자, 이 재무제표 10년치를 봐도 10년 전이면 거의 매출이 없었을 때예요. 자산 가치를 봐도 10년 전이면 지금보다 자산 가치가 10분의 1도 안 되던 시절이었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시장은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순자산 가치의 기준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만약에 순자산 가치가 더 하락했다면 이 PBR 1이 되는 지점이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이해되시죠? 사렙타 테라피틱스의 실적 발표는 8월 6일이니까 8월 6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순자산 가치가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11억 4,200만 달러 정도보다 만약에 더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더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난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또 판단을 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런 케이스는 PBR 관점으로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예전에 리비안도 주가가 급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아마 그 멤버십에 올려드렸을 때도 주가가 한 8불, 10불 그 정도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실적이 안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PBR 관점으로 봤을 때 저점이 한 9불, 10불 정도였어요. PBR 관점에서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그런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 전략을, 투자 결정을 한번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을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기사의 내용만 전해드리는 건 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스터디 클럽 회원분들도 그냥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랬대요 라고 끝내면 그냥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저는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사렙타 테라피틱스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고 앞으로는 제가 이 스터디 클럽에만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유튜브에서는 다른 또 제가 괜찮은 종목을 발굴하게 되면 그때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엠로비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현재랑 비교해보면 대부분 10배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그때와 똑같은 흐름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주도할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10배거 후보들이 될 수 있겠죠. MGB 파이오니어 클럽은 매일매일 제가 시황 종목 리포트 같은 거 정리해드리고 또 매주 적정주가 템플릿을 업데이트하면서 유망 종목이 적정주가에 도달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성장률 추적기 템플릿을 활용해서 주가의 급등락 방향을 예측해보기도 합니다. 자, 2025년 하반기 앞으로 3년 내에 또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것, 그게 지금부터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 진행할 미션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